피고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추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고요. 경기 수원시 의리 지역구이십니다.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말이죠. 네. 지역구 백 의원님 지역구는 비 피해가 없습니까? 네, 좀 많이는 왔지만 비 피해는 없습니다. 네. 충청도 청주는 22년 만에 홍수라고 그러던데요. 민주당 충북도당인가요? 물폭탄 충북 특별재난지구 지정하라 이렇게 촉구했던데 혹시 당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요. 네. 청주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만약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의 그런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폭이 17년 만에 최대인데 말이죠. 여당으로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대 인상폭인데요. 네. 일단 임금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부분에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 1만 원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분들도 당장에 1만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반발하시기보다는 네.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이해를 부탁드리고 사용자분들께서도 새롭게 상생의 어떤 경제 협력 체제로 가기 위한 네.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다는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소상공인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지금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2020년까지 이제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인데 이 정도 인상폭이라면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 정도의 인상 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1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지난 이제 주말 사이에 예결위 소위 심사를 이어갔고 내일이 이제 국회 본회의인데 어떻습니까? 추경이 어떻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이 될까요? 주말 내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내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래 7월 임시의 회기가 8월 4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잡더라도 네. 반드시 7월 안에는 그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11조 2천억 규모인데 거기에서 이제 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80억 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이런 식의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좀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네. 네.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늘리려고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공무원이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공무원 파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들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 공무원 증언이 좀 필요한 부분들로 네. 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본다면 합의에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네.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명목상으로 3교대 근무지만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네. 여전히 2조 2교대, 3조 2교대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소방 공무원 수가 현재 4만 4천 명인데요. 네. 이 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소방 기본법상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보다도 19,000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면 네. 합의에 또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어떤 빅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타협을 이끌어내실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꼭 빅딜이라고 보다는요. 지금 야당이 제안하는 예산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가뭄 대책 예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AI 대책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잘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전화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끊으셨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가운데 80억 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공무원 중원 예산인데요. 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공무원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듯이 얹어서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아까 백혜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AI 대책 예산, 이런 예산은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연결이 됐습니까? 네. 의원님? 예. 지금 잘 들리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뜨거운 현안이던데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업무가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이원화돼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인력 등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량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그리고 수질 부분은 환경부가 하는 식으로 사실 관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수량과 수질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네. 수량과 수질이 통합과 협력의 관계가 되는 것이 어떤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시대, 네. 관계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본다면 수량과 수질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선진국의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구현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환경부로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타당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분들 더 설득하고 논의해서 네.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간 사업 그것의 어떤 성과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로 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말이죠. 그 부분은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개발 시대 논리로 그러니까 진행됐던 그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 독립하는 문제, 국민안전처로부터요. 그 문제는 야당도 큰 반대는 없습니까? 지금 물 관리 일원화 부분보다는 더 반대가 적다고 보이고요. 네. 해양경찰청 독립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오히려 야당 측에서도 주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 사실 국민안전처가 새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구축했지만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국민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보이고요. 네. 특히 해경 같은 경우는 좀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함께 해서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9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만날 텐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당에서는 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그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끝까지 하여튼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다 함께 참여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홍준표 대표 쪽에는 이미 그렇게 제안을 하고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끝까지 뭐 반대를 하신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 네. 실제로 별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마지막 순간에 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네. 또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 전에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 한미 FTA 통과를 시켰을 때 과거에 자신을 매국노라고 비난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로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에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대표분이라면 네. 그 정도의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홍 대표 향해서 애들 속건 장난하느냐, 쫌팽이다, 놀부십보 같다 이렇게도 얘기했던데 민주당도 말씀은 못하시지만 비슷한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타당 대표에 대해서 네. 그렇게 네. 지금 논평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홍 대표가 끝까지 참석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에 정의당까지 이렇게 연대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협치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앞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런 거에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네. 가능하다면 모든 야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정말로 협조해주지 않는 야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사안별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그런 이른바 이제 머리 자르기 발언을 청와대가 대리 사과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을 풀었는데 말이죠. 추미애 대표가 조금 리더십에 상처를 입지 않았겠느냐. 야당에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평당원으로 그냥 치부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말이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사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당에서는 당에서 할 일을 했고 원내에서는 원내에서 할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야말로 이렇게 타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네.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기조로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당내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대표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일전에 이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자 폭탄도 상당히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이 어제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더군요. 탁현민 행정관을 자신이 이렇게 좀 추천해서 데려왔고 조금 사실과 허구가 좀 뒤엉켜 있지 않느냐. 탁현민 씨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도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또 왕행정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당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그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요. 저희는 저희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은 어떤 청와대나 탁현민 씨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지, 네. 더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탁현민 씨 행정관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해서,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고 그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 관련해서는 계속 호평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탁현민 행정관이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대변인이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추경안, 정부저지법 개정안,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추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고요. 경기 수원시 의리 지역구이십니다.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말이죠. 네. 지역구 백 의원님 지역구는 비 피해가 없습니까? 네, 좀 많이는 왔지만 비 피해는 없습니다. 네. 충청도 청주는 22년 만에 홍수라고 그러던데요. 민주당 충북도당인가요? 물폭탄 충북 특별재난지구 지정하라 이렇게 촉구했던데 혹시 당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요. 네. 청주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만약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의 그런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이제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인데 이 정도 인상폭이라면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 정도의 인상 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1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 좀 해보죠. 이제 지난 이제 주말 사이에 예결위 소위 심사를 이어갔고 내일이 이제 국회 본회의인데 어떻습니까? 추경이 어떻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이 될까요? 주말 내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저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내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원래 7월 임시의 회기가 8월 4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잡더라도 네. 반드시 7월 안에는 그 추경안을 통과. 종목상으로 3교대 근무지만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네. 여전히 2조 2교대, 3조 2교대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소방 공무원 수가 현재 4만 4천 명인데요. 네. 이 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소방 기본법상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보다도 19,000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면 네. 합의에 또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어떤 빅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타협을 이끌어내실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꼭 빅딜이라고 보다는요. 지금 야당이 제안하는 예산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가뭄 대책 예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AI 대책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1조 2천억 규모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뇌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80억 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야당은 이런 식의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좀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예정에는 없습니다. 네.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늘리려고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공무원이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과 사회복,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공무원 파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들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 공무원 증언이 좀 필요한 부분들로 네. 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해 본다면 합의에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네.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폭이 17년 만에 최대인데 말이죠. 여당으로서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대 이제 인상폭인데요. 네. 일단 임금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부분에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제 10,000원, 10,000원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분들도 당장에 10,000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반발하시기보다는 네.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이해를 부탁드리고 사용자분들께서도 새롭게 상생의 어떤 경제 협력 추세로 가기 위한 네.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다는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소상공인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지금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2020년까지